여러분, 원달러 환율이 쇼크다. 기업마다 초비상이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기업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똑같은 수출을 하고도 달러를 원화로 바꿨을 때는 규모가 더 크잖아요. 1200원에 바꿨을 때 1300원에 바꿨을 때 굉장히 차이가 나죠. 거의 뭐 매출이 10%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원달러 환율이 기업에게 쇼크가 될까요? 이게 말입니다. 수출 기업인 경우에는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수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쇼크가 아니라 그야말로 뭐 멸망이라는 단어까지 씁니다. 멸망이라는 단어까지. 파산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환율이 상승이 되니까 전력산업 생산 비용 증가율이 68.9%입니다. 여러분, 생산 비용이 68.9%가 늘어난다는 것은 원가 부담이 엄청나게 된다는 거잖아요. 수입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결국 매출에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데 이 매출 총이익이 적자로 돌아서는 그런 기업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대한항공만 보더라도요. 원화 가치가 10원 하락하면요. 약 350억 원의 장부상 손실이 납니다. 아시아나항공도 말입니다. 284억 원의 장부상 손실이 납니다.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닙니다. 그만큼 심각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철강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철강석 우리나라에서 안 납니다. 다 수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철강석을 수입하는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원재료에 대한 구매 가격이 오르고 원가 부담이 커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 포스코나 현대제철 입장에서는요. 원화가 오르면서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죠. 환율이 오르면서 피해를 굉장히 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전력산업만 이렇게 피해보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석유화학도 생산 비용의 부담이 28.9%나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포스코 같은 경우는 18.5%의 원가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원가 부담이. 화학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10.1%, 섬유나 가죽 제품도 8.7%나 되고요. 심지어 음식료품도 8.1%까지 환율이 올라가는 바람에 원가 부담이 커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선박도 나옵니다. 선박도 원가 부담이 5%나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도체도 늘어나고요. 제조업 전체 평균이 11.4%가 늘어나고요. 서비스업 전체 평균은 4.4%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하다.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는 바람에 심각하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수혜업종도 있습니다. 전자업종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수혜업종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올 2분기에만 환차익으로 1조 3천억 원이 이익이 났습니다. SK하이닉스도 4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에 효과를 발휘를 됐고요. LG전자도 1341억 원의 흑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좋아진다는 이야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수출하는 만큼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요. 수출하는 만큼 그만큼 이익이 증대됩니다. 현대자동차는 6,410억 원의 2분기 영업이익의 증대 효과가 있었고요. 기아자동차도 5,090억 원의 이게 증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게 산업 전체로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실제 말입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어떤 분석에 따르면요. 이게 수출 단가가 오르잖아요. 예, 수출 단가가. 그러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달러 환율이 10%가 상승을 하면 수출 단가는 0.04% 상승하고요. 예, 수출 금액은 0.03%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출 금액은. 그런데 수입은 어떨까요? 이제 수입이 문제죠. 수입은 수입 금액이 3.6% 증가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3.6%. 그러면 수출 금액은 0.03% 올라가는데 수입 금액은 3.6% 증가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기업에게는 더 타격이 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물론 이게 적정 환율이 얼마인지 지금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긴 해요. 기업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1,200원이 적정 환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기업들은요. 연구소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1,250원이다 이렇게 적정 환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환율이 지금 1345.5이 8월 23일이잖아요. 이게 1,400원, 1,5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에게도 분명한 것은요. 영향이 굉장히 많이 미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300원대도 좀 부담스럽다는 게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일반적인 예측이. 결국 말입니다. 예, 이게 기업이 수출을 했을 때 얼마나 이익을 많이 취할 수 있을 것인가. 환차익이 말입니다. 예, 이게 환율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어떤 지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는요, 여러분. 적정 환율이 얼마다 이게 기업마다 다르고요. 예, 또 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적정 환율을 맞춰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1,250원이 적정 환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시장의 예측치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게 당분간은 1,300원대를 유지하겠지만 말입니다. 수출을 생각해야 되니까. 예. 그러나 적정 환율로 내려가는 것, 예. 1,250원까지 내려가는 것도 언젠가는 일어날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예측할 수 있겠지요. 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니까 예. 나라 기획재정부가 정부가 경제를 운영함에 있어 이게 효율적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당분간은 여러분 1,300원 밑으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요즘 같을 때는요. 진짜 내가 돈이 많아서 이게 해치를 좀 해야 되겠다. 위험을 좀 회피해야 되겠다. 이러면 달러를 사되 그렇지 않고 내가 투자의 어떤 목적으로 달러를 사겠다. 이러면 이것은 사지 마세요. 지금은 그 기회가 아닙니다.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게 좋다. 지금 예, 기업의 어떤 적정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요. 기업이 수출이 잘 되게끔 적정 환율을 맞춰갈 거에 뻔한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말아라. 지금은 환율이 더 올라갈 거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정부도 이 환율을 잡으려고 노력할 거다. 그리고 달러를 풀어서 외환 보유액을 풀어서라도 이게 내릴 수도 있다. 이 이야기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